오늘 첫 인터뷰는 지난 13일 치러진 타이완의 16대 총통 선거 결과와 앞으로의 국제 정세 변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완 출신 왕수봉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 네. 저희 나라의 아주대에서 재직 중이시고요. 한국말 아주 유창하신데 국적은 네. 타이완 분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지금도 타이완에 계신 거고요. 예, 맞습니다. 자, 이제 본론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네.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 집권 여당 네. 민진당의 라이칭도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한 40%의 네. 득표율로요. 이 왜 라이칭더 당선인을 민심이 선택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예, 이 대만 국민들은요, 사실 현상 유지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독립을 원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중국에 통일당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라이칭더 후보가 된 것이 아마도 이 대만 국민들의 현상 유지에 대한 이런 생각을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민진당이 지금 대부분 이제까지 역대 총통 선거가 직선제로 바뀐 이후에 8년 주기로 민진당, 국민당 바뀌어 왔잖아요. 근데 예. 이번에 민진당이 또 이겨서 12년 연속 집권이에요.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 그래서 이게 원래는 8년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집권한 집권당이 교체가 되는데 이번 처음으로 교체되지 않았는데 이번 라이칭더가 잘 아시겠지만 친미인 정당으로서 예. 이번 집권을 하게 되면 중국과의 관계는 대만은 이제 점점 더 멀어지고 앞으로 아마 외교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 이런 면에서 이 중국의 탄압을 굉장히 많이 받을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국도 공화당, 민주당, 영국도 보수당, 노동당 이렇게 있는데 중국도 국민당하고 민진당이 계속 정권을 바꿔가잖아요. 예, 이 맞습니다. 양당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양당이라는 건 크게 봤을 때는 이제 국민당은 친중, 즉 중국과 교류를 하자, 우리는 중국의 어느 정도 이제 경제라든지 외교라든지 이런 협력을 많이 하자라는 주장이고, 예. 이제 친미 또는 친일 의 민진당은 이제 미국 쪽, 우리는 중국과는 독립을 하겠다, 대만 독립을 원하는 당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당선되던 민진당의 라이치더 총통 당선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간략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분은 이제 광부의 아들이고요. 의사 출신입니다. 예, 의사 출신인데 이제 정치에 발들여온 게 2010년 전이고요. 예. 2010년에 처음으로 타이난 시장을 당선되고요. 2014년에 재선에 성공을 하고, 예. 그다음에 2019년, 17년쯤에 이제 차이원 대통령의 이제 이 임명을 받아서 대만의 최고 이제 행정원 원장을 역임하면서 부통령까지 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아무래도 반중, 친미 그리고 타이완의 독립을 주장하는 이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그러면 네. 정말로 네.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인이 총통 취임하고 나면 4년 동안 중국 본토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독립을 시도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대만은 명확하게 얘기하면 독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이게 어떤 식의 독립이냐가 중요한데요. 예. 지금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이제 독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는 중화민국의 주권이 명확한 나라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미 지금 사실상 이제 독립적인 국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현상 유지하는 것 자체가 그냥 독립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중화민국 대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선거 결과를 보니까 그동안은 민진당, 국민당 이렇게 양강 구도가 이렇게 계속 되어 왔었는데 이번에 민중당의 커원저 후보 26.45% 이거 굉장히 많이 득표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제3당의 민중당의 커원저 후보의 약진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건가요? 이제 이 민중당은 사실 올해 처음으로 대선에 이제 도전을 한 것 치고는 굉장히 많은 득표를 이제 얻었는데요. 예. 민중당의 표를 보면요, 주로 이제 젊은 유권자들이 이제 많이 투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사실 4년 후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게 4년 후에 젊은 유권자들이 아마 대거로 또 민중당을 이제 투표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의 지지를 많이 받아서 4년 후에 민중당이 굉장히 이제 이제 잘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이 민중당의 커원저 후보가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 선거 과정에서 나는 친중이다, 반중이다, 독립이다, 아니다 이거 명확하게 얘기 안 했죠? 명확하게 얘기 안 하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얘기는 그런 외교나 이런 거보다는 경제, 민생 이쪽에 포커싱을 했다 이렇게 제가 이해도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보면 그냥 중립적인 성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분이 이번 선거에서 이제 주로 이제 내세웠던 이제 이 정책이라든지 구호라든지는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대만을 돌려주자. 경제적으로도 발전시키자 뭐 이런 게 이제 주였고요. 예. 뭐 친중인이 반중인이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특별히 상황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만의 젊은 유권자들은 친중 반중 이거보다는 집값, 경제, 민생 여기에 더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좀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걸까요? 예, 왜냐하면 대만의 젊은 친구들은요, 예. 이제 태어나자마자 이미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하. 이분들은. 그래서 예. 딱히 뭐 반중 이런 건 예. 없는데 중국을 싫어하지만 예. 딱히 뭐 반중 의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거 결과가 나왔어요. 그 이후에 네. 이 양안 관계라고 하죠. 중국과 타이완과의 관계. 이게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중국이 군사 훈련 명분으로 무력 시위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들이 좀 있던데 타이완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현지에서는요, 예. 일단 무력으로 이제 타이완을 통일시킨다 또는 뭐 무력으로 위협한다 이런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중국 내부 자체가 지금 경제가 좋지 않고요. 예. 전쟁을 일으킬 경우에 중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뿐만 아니라 사실상 전 세계 경제에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예. 이유는 대만이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중국 자체에도 굉장히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는요 경제 그리고 외교 보복이 우선적으로 들어갈 거라고 이제 보입니다. 외교 보복이요. 아마 저 네. 중국이 첫 번째 반응이 주류 민의를 네.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선거는. 중국과 타이완의 통일은 필연적이다. 뭐 이런 저 성명을 냈는데 그러면 어떤 식의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로 타이완 현지에서는 보고 있습니까? 중국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일은 만무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미 중국과 대만에 대한 이런 무역 협정에 대해서 일단 중단을 하겠다라고 이제 지금 선언한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이게 뭐 중단을 하더라도 대만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무역 협정은 전체 대만 수출의 약 3%, 가장 최근의 숫자에 의하면 약 3% 정도 이제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크게 영향을 입지는 않는데요. 아마 지금 이제 다른 것을 또 이제 찾아서 압박을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중국이 이 타이완의 가장 큰 경제나 안보적으로 자산이 TSMC잖아요, 반도체. 네, 맞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 중국이 제재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이번엔 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도 제재할 가능성이 혹시 있다고 보세요? 근데 이게 이제 대만이 중국으로 수출 중에서요. 예. 반도체 관련이 한 30%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이 반도체를 제재를 하면 사실 예. 중국도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예. 제재를 하면 본인들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하. 아직까지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재를 할 가능성이 저희는 없다고 보고요. 예. 오히려 사실 타이완이 이거를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역으로 이용이요? 어떤 의미죠? 예. 우리가 수출을 안 하겠다. 다른 나라로 수출하겠다라는 가능성도 사실 배제를 할 수가 없죠, 지금은요. 그래서 중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 라이칭더 그렇죠. 당선인이 취임을 하면. 예. 그런 얘기들이 교수님 혹시 개인 생각에서요? 아니면 타이완 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오가고 있습니까? 타이완 내에서도 지금 이제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분석을 약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자, 혹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중국이 네. 외교적인 압박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타이완의 수교국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이 중국의 국제적 압박이 계속되면 그 외교적으로 타이완이 조금 힘들어지지는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미 중국의 압박 때문에 예. 거의 지금 수교한 국가가 이제 한 자릿수 남았습니다. 이제 네. 앞으로도 이런 것이 더더욱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라이칭더 대통령이 사실 취임을 하고 나면 가장 큰 과제는 경제와 외교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오늘 저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이완 현지에서 왕수봉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저 타이완 총통 선거 결과에 대해서 중국 현지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현지에 있는 문희련 중국 정법대 교수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타이완 총통 선거 결과는 예상하셨던 대로 나온 겁니까, 교수님?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중국은 약간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물론 이제 줄곧 라이칭더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해온 점도 있고, 예. 중국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그 여론조사를 접해 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 하여튼
선거 직전에도 그 대략적인 분위기는 예. 라이칭도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풍기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예상했던 대로 현지 분위기는 네네.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는 일단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예. 불쾌하다는 거고요. 불쾌하다. 예. 그리고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걸로 요약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만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가 이제 국무원 대만 판공실인데요. 예. 여기서 이제 그 선거 결과 2시간 만에 바로 이제 입장을 냈거든요. 네. 그 입장을 보면 이제 이번 선거는 대만 주류 사회의 민의를 대표하지 않는다. 예, 또 하나는 이제 통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게 핵심인데요. 예. 여기서 말하는 주류 사회 민의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라이칭도의 그 득표율이 40%에서 예. 과반을 넘지 못했으니까 대표성이 없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읽히고요. 예. 그래서 중국은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요. 예. 중국 언론들이 대만 선거 관련해서 보도량이 굉장히 작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엄청난 보도를 쏟아내는데 예. 그리고 과연 왜 그럴까 많은 이제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지금 사실상 이제 이번에는 민진당이 3번 연속 그 집권을 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정확하게 이제 이번 그 차이잉원이나 이번 이제 라이칭도 후보의 그 이번 선거는 정확하게 시진핑 주석이 임기하고 정확하게 겹칩니다. 아, 그러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임기와 그렇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중국 입장에서는 세 차례 그 민진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 시도를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정치적으로 부담이 느꼈기 때문에 보도 통제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예.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선거 기간 내내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 발언들이. 네. 오히려 그런 발언들 때문에 친중을 표방한 국민당 후보 지지보다는 친미를 선택한 민진당 라이칭도 후보의 득표율이 높아진 거 아니냐. 이거 중국에 오판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거는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본질을 들여다보면. 본질이요. 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 대선에서 이제 그 사실상 쟁점은 민진당이나 국민당 심지어 민중당까지도 예. 그 목표는 사실상 대만이 현재와 같은 그런 그 실질적인 사실상의 독립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 같습니다. 새 후보의 목표는 같다? 네, 그렇습니다. 현상 유지라는 목표는 같은데요. 그래요? 예. 그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는 접근 방식에 이제 차이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라이칭도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 미국, 일본과 협력을 강화해서 하겠다고 하는 반면에 예. 국민당의 후보는 중국과 직접적인 대화를 하고 교류 협력을 강화해서 위협을 감소시키겠다. 그래서 서로 한쪽은 중국을 통해서 현상을 유지한다는 것이고 한쪽은 미국, 일본과 협력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차이가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 그 선거 결과는 중국과의 직접적인 대화나 교류 협력을 통하는 것보다는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서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겠다고 하는 쪽에 대만 국민들이 그쪽을 선택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볼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어쨌든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선거 결과가 나왔어요. 네네. 중국이 그동안 대선 기간에 독립은 죽음의 길이다 이러면서 뱉어놓은 말들도 많고 그럼 이제 네네. 중국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타이완에 대해서요? 중국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예상되는 것은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전방위적인 압박을 할 건데요. 예. 일단 군사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적으로 이제 압박을 강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대만을 포위하거나 봉쇄하거나 그래서 무력 시위를 일상화해서 예. 그 위기가 일상화되는 그런 압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본다면 이제 대만 해협의 그 실제적인 경계선이 중간선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 중간 지점을 사실상 국경처럼 여겨왔거든요. 예. 근데 중국이 이제 계속 이걸 침범하고 있는데 예. 그런 침범이 계속 일상화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전면적인 침공은요? 만약 이제 그럴 때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상에서 중국이 이 중간선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네. 혹시 대만 선박에 대해서 강제로 정선을 시키고 강제 승선해서 강제로 이런 검문 같은 걸 한다 그러면 양국 간에 굉장히 긴장이 고조될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 완전 우리 그 말이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우리 한국의 수출 수입의 이른바 거의 절대다수가 대만 해협을 통과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 세계 공급망이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군사적 압박 외에도 중국은 경제적으로 이제 대만하고 사실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할 수 있는 에크파라고 있거든요. 예. 그 양안 간 경제협력 기본 협정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대만산 제품에 대해서 중국이 관세를 안 물리는 겁니다. 관세를 면제해 주는 그런 건데요. 예. 이것도 이제 중국 측에서 폐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외교적으로 보면 지금 중국이 13개국과 이제 수교를 하고 있는데 그 13개국 수교국에 대해서 압박을 가해서 대만에 대한 외교 고립을 더욱더 심화시키려고 하지 않겠나. 예. 그래서 전방위적인 어떤 그런 압박을 가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경제 제재 있잖아요, 교수님. 네. 근데 아무래도 제가 앞서 타이완 현지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타이완의 중국에 대한 가장 큰 수출품이 그 TSMC 반도체인데 이거 만약에 제재하면 타이완보다 중국이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TSMC 반도체 없으면? 아니 꼭 TSMC의 반도체가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TSMC는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고 있고 예. 한국의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를 그렇죠.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는 성격도 다르고 이 기능도 다르고 만드는 예. 제조 공정도 전혀 다르거든요. 예, 다르죠. 그래서 서로가 이제 불가침의 영역인데 예. 지금 이제 TSMC가 하는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 이른바 첨단 제품을 하는 것을 미국이 처음 다 수출을 금지시켰기 때문에요. 예. 이미 TSMC는 화웨이라든가 이런 데 이미 수출을 않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어요. 예. 이미 못하고 있고 이미 또 본인들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그런 물량들은 범용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범용 반도체는 사실 국제 시장에 어디 가서 다 살 수 있는 그런 반도체거든요. 예. 그래서 큰 이게 문제는 안 될 거고요. 예. 다만 이제 중국이 원하는 첨단 반도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8나노 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이 규제를 가해서 TSMC가 철저하게 미국이 규제를 따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큰 영향은 지금과는 큰 영향은 없을 거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교수님. 이게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지금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심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선거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이 미중 관계는 어떻게 될 거로 보십니까? 이 대만 총통 선거 결과에 따라서. 미중 관계는 이제 우선 이제 중국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가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예. 저는 앞으로 1년 사이에 이 3번의 고비가 있을 거로 봅니다. 예. 첫 번째 고비는 지금부터 이제 대만 총통 취임이 하는 5월 20일까지가 이제 1차 고비로 보이는데요. 예. 이 기간 중에 이제 대만과 중국 그리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 물밑에서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갈 것이거든요. 아하. 예. 근데 물밑 대화에서 어느 정도 중국이 만족하느냐. 물밑 대화에서요. 거기서 이제 예. 중국이 그 반응을 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만 총통 취임이라고 봅니다. 그 취임에서부터 이제 미국 대선까지인데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아마 이 대만 총통 취임 연설에서 라이칭더 당선자가 하나의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이 요구하는 구의 합의, 구의 공식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을 표명을 해라라고 요구를 할 텐데 예. 만일 그 요구가 수용되지 않거나 중국이 보기에 오히려 더 반대로 갔다고 생각한다면 예. 아마 중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응할 거고 아마 미국에다가 이제 그러면 압력을 가할 겁니다. 근데 미국이 어떻게 압력을 하냐면 중국은 이런 거거든요. 예. 일단 미국 당신들은 지금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계속 수용하겠다고 하는 거고 예. 그리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겉으로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할 게 아니라 예.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라고 표명을 해달라. 라고 이제 요구를 한다거나, 예. 그리고 지금 당신들이 이 대만에 팔고 있는 그 첨단 무기를 팔고 있는데 그거는 대만 독립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무기 수출을 자제해달라. 그러면서 미국이 나서서 대만이 독립의 길로 가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라. 예. 그 미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앞으로 미중 간에 어떻게 이제 그 서로 협상을 주고받느냐 하는 걸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예. 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게 이제 미 대선인데요. 만일 트럼프가 다시 당선이 된다 예. 그러면 문제는 완전히 달라지는 문제가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그 자기 재임 기간 중간에 대만과 관련해서 미국이 대만 사태에 개입을 해서 얻는 게 뭐냐라고 이제 반문을 하고 있고, 예. 그 대만 반도체 하나라는 거 따지고 보면 미국 반도체 하나를 대만이 훔쳐간 거 아니냐. 그래서 예. 굉장히 그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 그런 입장을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중국이 대만을 바라보는 시각이 또 바뀔 수도 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짧게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지금 네네. 우리 이 대만 총통 선거 결과에 따라서 우리 외교력이 뭐 시험대에 올랐다, 뭐 이런 일각의 시각도 있던데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중국이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요. 미국과 일본한테 강력히 이번에 그 축하 성명과 그 메시지를 내밀 항의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 내지는 그 지역에 문제가 일이 터지면 축하 메시지를 낸다거나 뭐 공동 성명을 외교 성명을 내는 건 당연한 건데요. 예. 미국과 일본이 이제 그 라이칭더 당선에 축하한다는 성명을 내고 메시지를 보내는데 중국이 이 자체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려는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외교부나 국무부가 나서서 무슨 축하 메시지 보내고 성명을 내는 거 아니냐. 네. 이건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이고 약속 위반이다. 그래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점을 본다 그러면 대만 문제에 중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굉장히 언행을 조심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그 무슨 대만 문제에 대해서 이게 무슨 국제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무슨 이게 뭐 이 힘에 의한 일방적인 뭐 현상 변경을 하는 건 반대한다든가 이런 식의 우리가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 중국과 외교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삼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현지에서 문희련 중국 정법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